안녕하세요. 일본 구매 대행으로 100만 원 더 벌기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사업자 등록 모두 끝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까지 모두 가입을 끝내셨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무조건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해당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입을 하는데 한번 보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메일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 보류 안내라고 써져 있죠. 네, 뭐라고 사유가 적혔는데 이게 뭔고 하니까 저희가 정산대금을 받기 위해서 입금 계좌를 하나 입력을 했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예금주명하고 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상호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사용했던 상호명은 A라고 하면은 제가 입력했던 예금자 명은 B였던 거죠. 오픈마켓에서 가입을 하시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좀 챙기셔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 포털 사이트 화면인데요. 검색창에다가 정부24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홈페이지가 하나 보이실 텐데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메뉴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모두 무시해 주시고 저희는 필요한 메뉴만 들어가면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할게요. 네,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맨 상단에 저희가 필요한 민원 서비스 명이 나와 있는데 발급하기 눌러줍니다. 네, 전 사전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페이지가 전환이 됐는데요. 로그인을 하시지 않은 대표님들은 절차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로그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대로만 따라해 볼게요. 예, 맨 처음에 상호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모두 완료한 상태죠.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번호도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저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 캡처해둔 거를 보면서 그대로 적고 있어요. 네, 주소지도 이제 사업장 주소지 그대로 적어줄게요. 하단에 대표자 정보인데요. 제 화면처럼 입력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하신 분들이라면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비회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성명이나 생년월일, 연락처 모두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주소지인데요. 이거는 거주지 기반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적어주고 이메일까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판매 정보인데요. 저희 해외 구매 대행업은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업로드 해놓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에 속하죠. 인터넷에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는 순간 하단의 화면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요. 이 도메인이랑 호스트 서버라는 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먼저 가입하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가입할 때 쇼핑몰 명과 동시에 도메인을 설정을 했었죠. 네, 해당 도메인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가입 단계에서 생성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먹으셨을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접속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네, 가입 승인이 모두 완료가 되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센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좌측 상단에 이 프로필 사진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지 하나가 노출이 될 텐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상품이 아직 한 개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허나 이거랑 별개로 도메인 확인은 가능하니까 이 상단 주소지 클릭을 하셔서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서버 소재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을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서류를 받아줄 건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다시 진입을 해볼게요. 네, 이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판매자 정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판매자 정보라고 또 나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메뉴에 진입을 하면 우측 상단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텐데 클릭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서류 하나가 PDF 파일 형식으로 보일 텐데요. 6번 하단에 보시면 호스트 서버 소재지라고 주소지가 하나 나와 있죠. 아까 입력란에다가 이 주소지를 그대로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또 첨부를 해야 통신 판매업 신고가 모두 성사가 되는데요. 이 파일을 그냥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지 마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JPG 파일로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캡처를 해서 저장을 모두 완료했고요. 다시 정부24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 캡처했던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네, 하단에 취급 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종합물로 일단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주로 다루시게 될 카테고리에 대해서 상품군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보통 그냥 수요가 있는 제품이다 하면 모두 올려놓고 판매하는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종합물로 선택을 하시고 추후에 전문물로 운영한 형식을 고려해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제출 방법을 파일 첨부로 놓으시고, 아까 전에 저희가 JPG 형식의 이미지를 하나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첨부가 모두 완료가 됐고요. 하단에 수령 방법 나와 있을 텐데 편하게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을 해놓고 받아볼게요. 네, 하단에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럼 파일 전송이 모두 완료가 되고 로딩이 되면서,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비스 신청 내역에 일단 접수가 완료된 게 보이고요. 사업장 소재지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교부기관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통 한 1영업일에서 3영업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면은 모두 신고가 끝날 거고, 저희가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때 면허세라는 게 부과가 돼요. 1년에 한 번 납부를 해줘야 되고 45,000원이 나올 텐데, 이거는 정부24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납부를 하시라고 별도 문자가 날라올 겁니다. 그 납부를 해주셔야만 이제 신고가 모두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 기다리셨다가 문자를 받아보시고 안내에 따라서 면허세 납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